오늘의 지식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수많은 숫자를 접합니다. 주가 지수, 부동산 가격, 경제 성장률, 대부분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정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숫자들 중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환율이라는 숫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확히는 월급 액수는 그대로인데 그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어제 1,000원이었던 라면이 1,500원이 되고 5,000원이면 든든했던 김밥 한 줄이 7,500원이 되는 세상.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고 마트에서 장바구니 하나를 채우면 1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제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이 1,500원이라는 숫자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닌 다가올 경제 폭풍 속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생존 설명서입니다. 환율 120원의 상승. 언뜻 보기엔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살 수 없는 작은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파장은 거대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매달 3,000달러를 보내는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몇 달 전만 해도 405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44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매달 36만 원, 1년이면 432만 원이라는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형차 한 대의 할부금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우리 식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수입 물가는 이미 몇 달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부담은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10,000원짜리 칼국수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 식품 제조업의 원재료 수입 의존도는 무려 70%에 달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의 재료인 밀, 두부의 원료인 대두, 과자와 음료수에 들어가는 옥수수와 원당 모두 해외에서 달러로 사와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할 수 없기에 결국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그 최종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바로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놀라운 심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트의 라면과 화장지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물건이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중에 없어질까 봐 불안감에 너도 나도 사재기를 했고 그 결과 실제로 물건이 동나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가 미친 듯이 달러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쌓아둡니다.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아니 불안감 때문입니다. 옆집이 달러를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기만 하고 팔지 않으니 시장의 달러는 점점 더 귀해지고 가격, 즉 환율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니 불안해서 더 사고 더 사니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 전문가들은 이를 공포 매수, 패닉 바잉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집단적 불안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소용돌이입니다. 이 공포 매수는 특정 산업 분야에 치명타를 입히며
우리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4가지 산업을 기억하십시오. 정유, 항공, 철강, 그리고 식품입니다. 첫째, 정유업계입니다. 우리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며 모든 대금은 달러로 지불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SK노베이션의 순이익은 수천억 원이 증발합니다. 정유사가 손실을 보면 기름값을 올리고 이는 모든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상품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둘째, 항공업계입니다. 항공기 리스료, 유류비, 해외 체류비 등 비용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대한항공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약 480억 원의 손실을 봅니다. 100원이 오르면 4조 8천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손실입니다. 항공사는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항공권 가격을 올릴 것이고 우리의 해외여행은 사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철강업계입니다. 철광석과 연료탄을 모두 수입하기에 원가 부담이 커지지만 경기 둔화로 제품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업계는 이미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이 4개의 기둥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라는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국민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팔아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달러 공급이 늘면 환율 상승세가 꺾일 수 있겠죠. 그럴듯한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바로 우리의 노후 자금입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에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환율 안정을 위해 우리의 미래연금을 담보로 잡는 셈입니다. 이것은 환율을 잡자니 노후가 불안해지고 노후를 지키자니 당장의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일까요?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막기 힘든 3가지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즉 서학개미 열풍입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 미국 주식시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이탈입니다. 한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 떠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흐름은 모두 달러의 한국 탈출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국내에서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니 달러의 가치는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 즉 펀더멘탈이 약화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와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냉정한 현실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사태를 떠올릴 것입니다. 당시 환율은 8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치솟았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국에 투자한 돈이 더 많은 순자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부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맞는 말입니다. IMF 때와 같은 극적인 국가부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더 무서운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미지근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와 같습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삶아 죽게 되는 개구리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질이 서서히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부도는 없지만 내 월급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내 자산은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사건은 없지만 우리의 삶은 서서히 그리고 분명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금융자산의 일부, 예를 들어 20% 정도는 달러 예금, 달러 펀드, 미국 주식 등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여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수입 명품처럼 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는 소비는 줄이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셋째, 비상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해 두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결국 현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회사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업이든 투자든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이든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1,600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코스피 지수는 폭락합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서고 마트 물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김치찌개 1인분에 13,000원을 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외식을 줄이며 식당들은 줄줄이 폐업합니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매출 감소 이중고에 시달리다 결국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합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마저 흔들립니다. 소비가 얼어붙고 기업이 무너지고 다시 실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분산하고 현금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산업이 사라져도 나 자신만이 가진 기술과 능력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맥을 쌓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연대를 잊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혼자서 견디기는 힘듭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친구와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환율 1,500원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더 튼튼한 방주를 만들 시간과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